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딸기새우깡님, 네, 삐치셔도 됩니다. 출석했는데 출석 안 불러준다. 제가 그런 큰 잘못을 하거든 엄히 꾸짖어주세요.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우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 홍성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다고 하셨는데 네. 최근 들어서 뭐 중앙은행들이 다 돈 뿌려서 경기를 방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정책 목표를 개정하겠다 이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데 네. 원래는 각국 중앙은행의 1번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뭘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한국은행도 그렇고 물가 안정이 가장 그 중요한 목표인데요. 그 지난 2008년 이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 안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네. 이번에는 이제 고용 안정을 추가를 해야 그래야 지금 뭐 이 불평등 완화라든가 이 국민생활 안정에 이제 좀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의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민주당과 이제 정의당 의원들이 이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지금처럼 하다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굉장히 약화되고 그리고 중앙은행이 정부의 이제 사금고와 돈주머니처럼 될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고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추가하는 것은 반대하고 대신에 이제 정부가 중앙은행의 돈을 마음대로 이제 쓸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걸 더 강화하는 법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민주당에서 하자는 것과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내용이 네네, 정반대입니다. 어젠더가 좀 다른 것 네네. 같은데 일단 고용 안정이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에 추가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가 이제 너무 많아진다는 건데요. 뭐 지금도 이제 물가 안정에 금융 안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용 안정까지 추가가 되면 애초에 이제 하기로 했던 물가 안정이 이제 혼란을 받거나 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고 그리고 고용 안정은 사실 이게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하고 이제 같아지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좀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유사시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물론 늘 유지가 돼야 되지만 유사시에는 이 정책 믹스라는 걸 항상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뭐 물가 안정의 그 금융 안정이 뭐 가장 흔한 이제 정책 목표로 좀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 미국과 호주 중앙은행 같으면 이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최대 이제 그 2대 목표로 지금 삼고 있고 그리고 그 남미의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같으면 뭐 물가 안정, 금융 안정 뭐 균형 발전, 정부 정책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병렬적으로 좀 나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각국 중앙은행들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게 국력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르기는 한데 네. 지금 우리 실정에서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에 금융 안정 받고 고용 안정 더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지금 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 대응에서도 보면은 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그 유사성, 네. 이 그 공조화 현상이 굉장히 좀 커졌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뭔가 이 그 차별점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IMF에서도 이 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공조, 패키지 대응이 가장 정책 효과가 높았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나 이제 통화 정책을 이제 사용할 때 이런 고용 지표라든가 국민생활 안정 지표들을 조금 더 그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중앙은행도 보니까 물가 안정 말고 고용 안정이 그 양대 목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중앙은행이 이렇게 목표는 세워두고 있지만 정작 이 고용을 통한 불평등 이런 것들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특히 이제 미국 연준이 이런 불평등 심화에 더 큰 이제 그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통화 정책 결정 구조에 이 물가 안정에 이제 고용 안정을 연계시키는 그런 구조들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이제 그런 지적들이 확대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통화 정책의 최고 이제 네. 결정기구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그 고용 안정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 노동자라든가 뭐 서민, 여성들의 대표가 이 위원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이게 한은법 개정이 필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지금 구조에서? 뭐 2011년에 그 한은법 개정을 해서 네. 금융 안정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지금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이제 금융이나 통화 문제가 이 국민 생활 안정이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요소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금리가 1% 오르면 국민들이 추가 이자로 지급해야 될 돈만 12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돈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가 네. 1년 동안 임금 인상분하고 같은 금액이거든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금리를 1% 인상하게 되면 그 전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죠. 이렇게 이제 중요한 문제를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이 고용 안정이라든가 국민 생활 안정 그 요소나 지표들을 또 확대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 이제 노동자나 서민, 여성들의 대표가 진출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슈인 게요. 지금 소장님께서 담담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1년에 금융안정이 추가되는 그 논쟁의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 각 기관들이 본인들의 존립 목표에 하나씩을 추가하고자 굉장히 노력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도 조세연구원에서 재정 그 한 글자를 끼우기 네네. 위해서 국회에서 정말 엄청나게 치열한 논의를 거쳤거든요. 왜냐? 재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재정과 관련된 업무도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물가만 관리하지 않고 금융안정을 도모한다. 그럼 관련 업무를 넓힐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요.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관이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요거는 만만치 않은 이슈인데 저희가 추가되는 내용들 그때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균형 있는 시각으로 기사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